네, 하부로입니다.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올해 참 정시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내년이 쥐띠인가요? 올해는 황금돼지라 그랬는데 한 해 참 빠릅니다. 이걸 시장을 보다 보면 또 정시가 좀 빨라요.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근데 올해 정시는 글쎄요. 어떠셨는지 잘 궁금하군요. 작년보다는 코스피는 대략 8% 정도가 현재 올랐습니다. 지금 코스피 연봉을 보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워낙 작년에 세게 때렸기 때문에 작년도 전체 하락분의 한 절반이라면은 2200 한 30이 가야 되는데 뭐 그러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12월 마지막 거래입니다만은 당연히 이제 지난 그러니까 작년도 10월 달에 이 연봉 한객이 2350 정도가 되는데 일단 반등세를 열어두는 게 낫겠죠. 월봉, 가끔 이제 월봉을 봐야 됩니다. 뭐 일봉에서는 사실 조금 여기서 바로 간다 아니다는 조금 애매해요. 저는 지금 코스피는 조금 쉴 수 있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게 이격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는 화면에서 5일선 그리고 빨간 선이 21선, 파란 선 60인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지런히 놓인 거를 정배열이라 하는데 정배열은 되게 좋은 매수 신호입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간극이 멀어져 있는 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정배열은 되게 좋은 거예요. 뭐 5, 20, 60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격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떨어져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게 지금처럼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는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월봉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이쁜데 그냥 바로 1월 달도 뭐 당장 2300 갈 것 같은데 일봉에서 보면 조금 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배열이니까 쉬어도 뭐 어떻게 쉬어요? 착하게 쉬죠. 바로 이 구간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죠. 지난 11월 달 장이 이렇게 정배열 구간이 지금 한 요 정도 있다 생각하면 돼요. 재수가 없으면 뭐 여기까지도 생길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항상 미리 이제 이게 하락이다 그런 걸 외치지는 않는데 시장을 하다 보면 지금 대략적으로 구간이 어디에 있는지는 보셔야겠죠. 그래서 코스피는 올해 기준으로는 작년 대비해서 한 8% 정도가 올랐습니다만은 워낙 작년에 많이 때렸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긴 하나 일봉에서 약간의 이격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을 한번 보면 코스닥은 좀 연봉으로 보죠. 그 제자리예요. 거의 1% 마이너스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코스닥과 다른 거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2017년도가 너무 오버슈팅이 나가지고 많이 아시죠? 셀트리온이 급등하면서 그래서 930까지 갔던 거를 조금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월봉에서 보면 코스피보다 좀 같이 봐주세요. 자체의 코스피, 우측의 코스닥인데 얘는 이제 20하고 60이 뭉쳐 있어요. 얘는 아직 700선에 있어요. 그럼 뭐죠? 뭉쳐 있기 때문에 얘는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대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700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배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튀면 코스피가 훨씬 빨리 가요. 코스닥은 일봉에서 보면 인제 튀는 건데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통상적으로 이 1월 효과는 우리가 1월 효과라는 거는 중소형주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생각할 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강하겠구나 이걸 미리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왜 그렇죠? 그는 왜 그러냐면 12월이 반대예요. 12월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하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윈도우 드레싱. 여기는 이제 배당 수요도 있어요. 두 번째가 대주주 요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강했던 은행주 이런 애들은 이제 조금씩 빠질 거예요. 네, 빠져요. 뭐 보이시죠? 이제 뭐 조금 빠진다고. 약간 연말에 이제 배당 보고 들어온 애들 몇 명 있어요. 뭐 포스코 같은 것도 조금 쉴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뭐 자동차도 조금 쉴 수 있겠죠.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는 조금은 지수와 궤적을 같이 하는데 똑같이 이격 조정이 필요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12월에 가장 강했던 그러니까 코스피 전기전자는 조금 쉴 수 있어요. 이거 좀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장을 그럼 누가 받아가냐면 일단은 삼성바이오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가 장을 받아간다는 말은 물론 이는 바이오 시밀러긴 한데 어느 정도 투심이 살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일일 효과로 가게 되면 통상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하는데 행사가 두 개 정도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아마 1월 7일부터 제가 열리는 걸로 아는데 이게 CS라는 게 있죠. 우리말로 하면 뭐 세계 가전박람회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삼성이나 LG나 이 올레드 가지고 막 떠들죠. 그리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뭐 자율주행도 나올 거고. 또 차도 여러 가지 보여줘요. 원래 세계 4대 모터쇼가 있는데 이런 뭐 디트로이트 모터쇼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CES도 많이 좀 소개를 해요. 그리고 2월 달에는 뭐가 있냐면 MWC가 있어요. 아마 여기서 삼성은 2세대 폴더블 폰을 출시하겠죠. 그렇죠? 지금은 좌우로 접히고 있어 1세대는. 근데 지금 2세대는 상하로 접힌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아마 여기서 LG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V60 싱크를 출시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LG는 지금 보면 폴더블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더라고요. 여전히 지금 5G로 좀 밀려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이런 흐름이 이제 아무래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많으니까 중소형주가 좀 잘 움직여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가 JP모건 헬스케어가 2주차부터 있어요. 물론 JP모건 헬스케어는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G3BNT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JP 아니면은 뭐 펩트론이라든지 여기에 참가한다 해서 잘 움직인 종목도 있습니다만 얘들은 이제 별로 재미없어요. 뭐 갖고 있는 사람의 영역에 특히나 펩트론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꼭 참가한다고 뭔가가 팍 터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러한 이벤트가 있다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거죠. 뭐 예전 생각해보시면 뭐 신라젠 참가한다고 뭐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투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삼바도 참가할 걸 웬만하면 다 참가해요. 이런 데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이런 게 이제 조금 강해요. 그냥 막이나 일일 효과라는 게 그냥 강한 게 아니고 12월과 뒤바뀌는 거죠. 일단 이벤트 차원에서는 뭐 CS라든지 뭐 2월달에 MWC 이런 게 있는 거고 바이오 쪽에서는 JP모건 헬스케어가 있는 거고 1월달에 원래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고 9월달 정도 4, 5월달에 보면 무슨 유럽 종양학회가 있고 뭐 9월로 넘어가면 또 뭐 미국 쪽에서 또 하는 게 있는데 1월이 제일 강하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이오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12월에 반대라 보면 돼요. 여기 이제 배당 이것 때문에 빠졌던 자금 그리고 윈도우 드레싱 이것 때문에 빠졌던 자금 그래서 코스피 강했죠. 그리고 대주주 그러면 당연히 뭐 봐야 돼요? 잘 보시면 반도체나 하이닉스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수급을 조금 뺏길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까지는 뭐 아무래도 반도체를 노래 불러도 해가 딱 바뀌어버리면 배당락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금요일 날 있었던 배당락 이후로 시장의 틀은 바뀝니다. 저는 삼성의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단계 차이 의견을 좀 드려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반도체 일단 하나씩 볼까요? 원익 IPS3 포진되어 있는 반도체 뭐 테스트 이런 게 포진되어 있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회사들 어느 정도 이제 탄력이 조금 둔화돼요. 신규 매수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후공정으로 대변되는
뭐 DB 하이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많이 급등한 테스나라든지 아니면은 뭐 SFP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약간 이제 쉴 수 있는 가능성. 미리 팔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려온다고 덥석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소재로 넘어가면 뭐가 있어?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제 많이 오른 꼭 올랐다기보다는 얘네들은 동일쌤 하이닉스 빠져버리면은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1월 달엔 내가 반도체는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아까도 보죠. 요게 있잖아요. 요게 요게 요런 거 있지.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올레드라든지 뭐 자율주행제 4대 뭐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 이런 애들이 이제 조금 수급이 붙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대장을 먼저 봐야 되니까 LG 디스플레이가 딱 수급을 붙는다고요. 물론 많이는 안 빠지만은 딱 이렇게 잡아 있죠. 그리고 이제 MWC라든지 스마트폰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라든지 LG노텍 이런 애들이 뭐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그 뺏겼던 수급을 조금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조금 강할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LG 디스플레이 쪽이 조금 움직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이제 올해 다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모토로라도 폴더폰을 내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강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면 올레드 쪽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올레드 쪽은 다시 물론 최근에 좀 오른 것도 있는데 올레드 하면 생각하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SFA도 있을 거고. 근데 별로 재미는 없겠다, 그죠? 차타 그렇잖아요. 그건 좀 탄력이 좋은 친구가 ICD 이런 애들이에요. ICD, 힘스. 뭐 같이 저랑 힘스 같은 종목 투자했던 기억이 있을 분도 계실 건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게 돼요. 그 외에도 보면 이제 찾아야 돼요. 그때가 종목마다 조금 탄력성이 다른데 뭐 제이스택도 마찬가지고. 용건은 그거래. 이제는 다시 올레드 관련주들한테 1월 달에는 좀 보시라는 거예요. 뭐 와인십 너무 올랐다, 그죠? 자, 뭐 언급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그냥 주식할 때 조만한 거 이런 거 그냥 막 사지 마요. 항상 주식은 절대 주가가 싸다고 해서 잘 오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미 배운 항상 추세, 힘, 탄력성, 변동성 이런 걸 보고 하셔야 돼요. 어쨌든 올레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같이 움직여요. 저희 생각과 달리 반도체가 계속 붙어버리면 또 반도체로 가는데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은 좀 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마찬가지. 이제 연말 배당수라든지 이 매니저들의 빈도 드레싱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거든요. 새로 세팅을 해야 돼. 그렇죠? 그거 중심 딱 잡으시고 그거 볼 때는 LG 디스플레이 주가를 딱 보면서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폴드볼 같은 거는 계속 좀 이슈가 되는데 잘 안 빠질 거예요. 바텍도 있고 뭐 파인테크닉스도 있을 거고 뭐 세경 하이테크도 있을 거고. 세경 하이테크는 제가 지난 19일날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린 게 있었어요. 무상정자 580만 조 나왔는데 얘들 안 턴다고. 다시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기업이에요. 세경 하이테크. 무상정자 물량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안 팔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오늘 움직인 ITM 반도체 이런 애들 일단 하나씩 좀 정리하면서 가야겠죠. 그래서 폴더블 쪽은 너무 급하게 보지 마세요. 어차피 또 해도 돼요. 또 해도 돼요. 또 해야 되니까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조금은 지금 말씀드린 올레드나 이런 거보다는 잠깐만 뒤로 밀어 넣으세요. 오히려 더 이제 디스플레이 1순위로 보시고 그럼 2순위로 봐야 될 게 이제 2차 전지 애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2차 전지는 안 적어놨나? 이거 전기차인데 물론 이제 계속 한 1년 반 동안 악재가 많았어요. 뭐 ESS 화재도 나고 최근에 또 나고 했는데 가장 이 포커스를 왜 2020년을 기다려왔냐면은 수소차는 저리 가요. 재수 없어요. 올 때부터 이제 더블
예, 폭스바겐 이거 맞나요 스펠링이? 독일 차들이라든지 뭐 벤츠라든지 또 미국 차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요. 올해부터 대부분이 2025 계획을 많이 갖고 있어요. 풀 라인업에 들어가는 거죠. 저걸 물론 전기차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그런데 대형주를 항상 보셔야 되는데 LG화학이라든지 STI를 딱 보면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2차 전지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뭐 LG화학, 삼성, STI, 또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죠? SK이노베이션 좀 무거운데 가장 제형주 중에서는 이 SKC가 가장 대장으로 보시면 돼요. 오케이? SKC, SDI를 같이 딱 두 개로 보세요. 이 두 개만 보고 이 친구들이 안 빠지고 잡아가면 내가 2차 전지주의 반등을 노리는 거예요. LG화학은 조금 뒤처질 수 있어요. 같이 가면 좋고. 그래서 일단은 SK, SDI하고 SKC를 딱 머리에 두고 2차 전지주가 반등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먼저 일진 멀티를 건드릴 거예요. 조금씩 이제 움직이죠. 네. 조금 움직인 정도가 아니죠. 잘 움직이죠. 그리고 뭐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것도 이제 움직이겠죠. 조심스럽죠. 반등 종목들은 주식을 덥석덥석 사는 게 아니고 조금씩 딱 붙여가는 거죠. 그다음 뭐 있어요? 뭐 첨보 같은 기업들 있죠. 이제 움직인다고. 에코프로 BM 같은 주식 있을 거예요. 움직여요. PNT 같은 종목들 있을 거예요. 움직여요. 신흥 SLC 있을 거예요. 움직여요. 대부 마그네틱 이런 애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요. 무상정제하고 장난치는 애들은 하지 말고 기업 제대로 골라서 하셔야 돼요. 2차 전지주라고 막 하면 안 돼요. 항상 내가 뭐 코인테크가 있다 치더라도 그림도 좋아야 되고요. 단독성도 좋아야 돼요. 오케이? 주식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싸다고 그냥 상신 EDP 고르고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발로 물론 상신 오늘 지금 다시 매수 신호가 떴는데 다만에 나만 아는 2차 전지를 하면 안 돼요. 주식은 내가 주식을 산다고 올라간 게 아니라 딴 애들도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딴 애들이 사준다는 건 기본적으로 60일선까지는 와야 돼요. 주가가 확실히 이제 보이죠. 확실히 어디 갔어 할까? 이 디스플레이가 1순위로 제일 좋고 예, 여긴 좀 빠져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1순위로 제일 좋고 CS니까 그 다음에 지금 반등 종목 중에서는 2차 전지주가 되게 좋은 거예요. 물론 아직 반등 국면이라 적극적이지는 않지만은 그럼 2차 전지주가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키는 누가 갖고 있을까요? SDI나 SKC가 갖고 있겠죠. 근데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누가 갖고 있냐면 하이닉스가 갖고 있어요.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고요. 반도체에서 자금이 빠져야 돼요. 그래야 그 자금이 2차 전지주라든지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저는 싫어하지만 여러분들은 가끔 보면 좋아하는 말도 안 되는 주식들 수소차이든 이런지 붙을 수가 있어요. 아마 이럴 때 수소차 애들 엄청 추천할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같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수주할 거면 항상 그냥 2차 전지 하중이 나아요. 물론 변동성이 커가지고 뭐 매매는 재밌을지 몰라도 물리면 빼도 못 추려요. 수소차는 개인들이 사는 종목이라 보면 되고요. 일진 다이아 포함해서. 하지만은 왜냐면 글로벌적으로 수소차 그러면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수소차 그러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 갔어? 일본, 중국, 한국이에요. 뭐 유럽에서 수소차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오죠. 미국에서 수소차 이야기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수소차 이야기 나오면 거의 중국, 일본, 한국이에요. 세계 정시의 선두가 어디에요? 미국이죠. 오케이? 그렇게 중심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IT 좀 정리해드리고 해서 반도체주의 어떤 조정 가능성과 탄력성에 따라서 2차 전지주라든지 아니면은 어디 갔어요? 2차 전지주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레드 종목들의 상승 탄력성이 가늠이 돼요. 항상 주식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세요. 자금은 100인데 100을 가지고 풍선 효과를 보시면 돼요. 여기를 뽕 누르면 저기 올라가고 저기를 누르면 여기가 빠지는 항상 그래서 같이 보셔야 돼요. 오케이? 같이 보셔야 되고 화장품주들도
이제 1월 우리나라가 1월 말이 설날이에요. 중국은 춘제라 그러고 좀 빨리 오는데 지금은 LG 생활건강이 화장품주의 대장을 못해요. 그럼 누가 하고 있죠? 예, 아모레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레를 딱 보면서 움직여야 돼. 아모레를 보고 아마 사볼 만한 건 몇 개 없을 거예요. 클리오 정도는 저는 클리오라든지 몇 개 정도만 있어요. 아니면 토니몰이라든지 조금 가벼운 친구들. 토니몰은 좀 더럽다, 그죠? 10,000원짜리니까. 뭐 한국 화장품이나 이런 애들은 워낙 개급등주니까 웬만하면 그냥 짧게 짧게 하시는 거고 크게 먹을 하지 마요. 화장품 가지고는. 왜냐하면 화장품이라는 섹터는 수소차나 전기차나 디스플레이 섹터보다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숫자가 나와줘야 돼. 숫자라는 건 실적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중심 잡으시고 이제 바이오로 넘어가는데 일단 삼바가 잡아간다고 했어요. 예. 삼바 잡아가고 삼바를 대장으로 두고 셀트리온은요. 셀트리온은 어쨌든 제가 연말에 한번 메시지를 드렸는데 다시 이 16만원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당분간 최소 한두 달 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장이 폭락하여 모를까. 예, 다시 한두 달 내에서는 16만원대 내려갈 확률은 낮아요. 다만 여기서 바로 20만원으로 갈 확률은요. 그것도 낮아요. 뭔 소리입니까? 예,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낮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현주가 기준으로 상하 한 15,000 이상은 변동성을 열어놔요. 보유자 영역에서는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 매수자는 타이밍 놓친 거죠. 다시 그리 보시면 되고 자 쳔백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제대로 하는 알테오젠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다시 조금씩 자리가 잡혀요. 근데 그 무리할 자리는 아니에요. 알테오젠, 쳔백스 이런 애들 제가 무리할 자리는 아니에요. 이런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났다가 빠진 거를 커버하는 수준. 그래서 조금 더 차율 반동으로 가는 상황이고 뭐 앞타바이오라든지 개찹주들이 있어요. 앞타라든지 뭐 ABL이든지 이런 애들은 조금씩 탄력이 있어요. 메지온도 되게 탄력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메지온은 올해 하반기에 보면 HLB라든지 뭐 헬릭이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얘들보다는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그래도 개찹주 바이오를 하겠다 4개 중에서 그러면 무조건 메존을 선택하셔야 돼요. HLB, 헬릭스미스, 신라젠, 메존 4개 중에서 하나만 하겠다 그러면 메존만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저희도 메존을 2번 정도 매매한 적이 있어요. 이때 한 번, 네, 그리고 최근에 한 번. 그럼 HLB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예, 약간은 반등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20만원은 꿈도 꾸지 마세요. 장담합니다. 꿈도 꾸지 마시고 신라젠 2만원 꿈도 꾸지 마세요. 쉽게 말해서 매수도 하지 마. 이런 애들은. 그 안에도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서 시세를 움직였던 종목은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뭔가 내용 있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얘는 애들은 내용을 새로 그려야 되는 애들이죠. 메이톡스도 마찬가지. 이런 거 이제 할 필요 없어요. 어떤 이슈가 되는 애들은 안 해도 돼. 그 자금은 차라리 휴질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깨끗하고. 뭔가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내가 주식을 할 때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이 주식을 부장님한테 전 이거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말을 했을 때 설명을 해가지고 그래 한번 사봐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미친놈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닌 거죠. 내가 우리 개인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실 때 누구한테 맞든 틀리다는 그 다음 문제. 저는 신세계가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최소한 2가지 정도의 근거를 떼야 돼요. 차트가 좋다든지 예를 들어서. 왜 차트가 좋은데? 네가 보는 차트의 기준이 뭔데? 아니면 수급이 좋다든지. 네가 보는 수급의 기준이 뭔데? 내가 볼 때는 뭐 수급도 없는데? 근데 그거를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막연하게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 전기차가 수소차보다 힘이 큰 돈이 들어오는 걸 생각하시고 자율주행차나 이런 종목들은 1월달에 반짝 움직입니다. 상당히 좀 가벼운 종목이고 올레드나 디스플레이는 기관들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2차전지라든지 수소차, 로봇 이런 애들을 움직이는 그 기본이 되는 것들은 반도체에서 자금이 좀 쉬어줘야 돼요. 반도체가 계속 가버리면 얘네들은 못 갑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폴더블 쪽은 어차피 내년 2월까지 계속 좀 가줄 거예요. 약간 시세를 좀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겁 없이 살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뭐라고 할까? DKT의 차트인데 포인트는 어차피 2, 3일까지는 가요. 거기는 이견이 없어요. 대신 전체적으로 딱 밸런스를 나누고 봐야 돼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지금 전기전자 말고는 건드릴 게 없는데 아까 말한 대로 SDI라든지 SKC 정도. 자동차는요. 자동차는 몇 개 건드릴 게 모비스하고 뭐 만도 정도요. 이 정도밖에 없어요. 석유화학은 건드리지 않아요. 정권주, 금융주 재미없어요. 안 건드려요. 항공주 재미없어요. 한진칼 이런 거 어저께 자기들끼리 꽃병 날아다녔다고 그런 거 하지 마요. 피곤해요. 예, 차트 봐요. 어떻게 매파니. 조선, 철강, 건설, 기계 다 안 건드립니다. 건드릴 수 있는 거는 유통도 조금 별로예요. 패션? 네, 패션도 뭐 그냥 그런. 그래서 이 화장품 쪽 일부, 그리고 제약 바이오 대형주들 일부, 수소차, 자율주행, 단기 트레이딩, 2차전지 한 스윙 정도 트레이딩,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올레드 2, 3일 데이 트레이딩, 반도체 뭐 일단 좀 쉬는지 안 쉬는지 체크해보고, 핀테크 뭐 저는 그냥 나머지 뭐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언급을 안 드립니다. 오케이? 뭐 조금 이 영상이 조금 가볍게 들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한눈에 좀 듣다 보니까 샥샥샥 귀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제 육성을 통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많을 건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딱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항상 월말 월초에는 월봉을 보십시오. 그래서 다음 달에 빠지면은 이 월봉을 훼손할지 안 할지만 보면 그 이번 달 월봉의 시가를 보면 돼. 635, 2100. 그럼 일봉에서 2100을 깰까 안 깰까를 그리면 돼요. 지금 구조에서 2100을 그리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죠. 언제 2100을 생각하는 거냐면 최소한 이거 깼을 때. 자, 코스피를 지금 보시면 코스닥을 지금 630을 생각하는 거는 바보짓이죠. 언제 생각하는 거죠? 예, 요때 왔을 때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봉에서는 뭐 주봉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주봉에서는 이제 약간 눌림이 온다면, 왜냐면 월봉이 양봉이긴 하나 바로 가기보다 눌림목을 생각할 때 주봉에서 찾는 거죠. 뭐 코스피는 2180 정도, 뭐 코스닥은 뭐 600, 뭐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육안으로 봐도 코스닥이 세다는 거예요. 수급도 그럴 거예요. 지금 코스닥이 조금 세요. 코스피는 이제 기관들의 매도 구간에 좀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한번 영상 조금 27분 정도 되는데요. 다시 제가 좀 말을 조곤조곤 한 것도 있고 해서 쭉 둘러보신다면 증시가 좀 잡힐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만든 올 한해 증시의 전체적인 플로인데 글자 좀 작죠. 글자 작아요. 그래서 뭐 눈에 잘 안 들어올진데 제가 텍스트를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올해 금리 3번을 내렸고요. 내년에 대해서도 확실히 동결한다는 의사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인하할 가능성도 있고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극한 상황은 종료됐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높습니다. 물론 깔끔하진 않지만은 이제 12월 가장 중요했던 추가 관세를 12월 13일 날 공식화를 한 부분이 가장 큰 화두고, 이제 연초로 갔을 때 이제 서명이라든지 또 계속 좁혀가는 과정을 오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는 역사상 고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중간중간에 어떤 작은 차익 기회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은 그걸 미리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 나왔을 때 판단해도 돼요. 오케이? 예, 그리고 보시면서 제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또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두세 번 돌려보시고 좋아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 2020년에 뭔가 좀 색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에 또 10년 단위로 우리가 뭘 생각하다 보니까 또 좋은 한 해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